여러분 아마 지금 저처럼 이런 직장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부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파이브잡 직장인 웅진이 TV 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달리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정적인 상태에서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부업을 시작한 지 거의 한 3월, 2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3, 4, 5, 6월 지금 중순이니까 한 3개월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 점검차,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같이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지금은 일요일 11시고요. 집에서는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희 지금 회사에 와가지고 지금 회의실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밤이어가지고 이거 찍고 이따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업무가 끝나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정말 많은 단기 알바를 한 40개 정도 해봤는데 카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레시피 외우는 거랑 이런 부분들이 처음엔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카페 알바를 해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카페 알바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훈남 훈녀들 많고 썸 타고 뭔가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정말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막 몸이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무거운 걸 드는 거나 이런 건 없는데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피로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카페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지금 새롭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체인점이다 보니까 좀 고정화되어 있는 틀에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공모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주유 수당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조금은 사실 고민했을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주유 수당이 있어서 쏠쏠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페 알바 끝나면 이게 역사 내로 들어와서 대리 잡힐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도 사실 조금 대중을 모르겠어요. 이게 대중을 모르겠다는 게 뭔가 금요일에는 술을 많이 드시니까 콜이 많이 잡힐 것 같고, 뭔가 월요일에는 뭐 콜이 없을 것 같고, 약간 요런 추측되는 수요들이 있는데, 실상 데이터 이게 잡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가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상 또 금요일이나 콜이 많은 날에는 또 경쟁자가 많아서 이게 또 막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리를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 우려했던 거는 그래도 술을 먹고 술 드신 분들을 응대를 해야 되니까 진상 손님이나 약간 이런 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술을 드셨지만 얘기를 하면서 갈 때는 또 인생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좀 힘든 점이 있기는 해요. 이게 가다가 거의 도착했는데 뭐 이제 취소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도착했는데 연락 안 되셔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게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리고 한 번은 되게 좀 젊은 분이셨는데
뭐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신호 그냥 무시하고 좀 더 빨리 달리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사실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 정도야 뭐 저는 이제 필드 엔지니어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서비스는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뭐 시간 대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단기간에 벌 수 있는 좋은 이게 부업인 것 같습니다. 이 6월의 경우에는 제가 첫째 주에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좀 많이 못했어요. 6월 첫째 주는 거의 통으로 쉬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6월 중순쯤이 됐는데 지금 총 5건 했고 한 12만 원 정도가 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말일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도 한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주일 날렸기 때문에 로스를 생각하더라도 한 18만 원, 한 17만 원 가려면은 한 그래도 한 10건 정도는 조금 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총 52콜을 진행을 했었고 117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 20분까지 헬스장 알바를 하는데 여기는 근데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저는 조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포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할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가서 뭐 기본적으로 뭐 빨래 돌리고 건조하고 고객 응대하고 마지막에 그 탈의실 청소하는 업무들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앉아가지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업무를 하면 돼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공부해야 될 게 있으면 공부를 하고 왜냐면 딱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씩 계속 벌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이 뭔가 카페보다는 조금은 좀 하드한 환경이긴 해요. 왜냐면 지하에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에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토일 하면은 20만 원이고 그리고 이게 일주일 한 달을 따졌을 때 뭐 한 달에 주말이 토일이 8번, 9번 있는 날도 있고 10번 있는 날도 있어서 금액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80만 원이라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90만 원, 1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주말 헬스장은 약간 주말을 반납하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리고 큰 육체적인 노동 없이 되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핸들러인데요. 이게 사이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핸들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핸들러를 한 몇 달 해보니까 보통 평일 저녁에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있어도 뭐 한 4천 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과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수지 타산이 안 맞고 보통 주말 저녁에 그리고 많이 쓰신 거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초반에는 핸들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점점 사실 핸들러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 생기는 개수가 많이 없고 제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유산소 대신에 한다는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은 이것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그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비용이 너무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건당 제일 그 적은 금액이 4,000원인데 생각보다 핸들러가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3월에는 쭉쭉쭉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4월에 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5월에도 줄어들고 6월에는 사실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2건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그래도 개수가 꽤 많이 횟수를 했는데도 지금 전체 금액이 28만 9천 원밖에 안 돼요. 아까 대리가 제가 총 51건인가요? 그 정도 했는데도 한 그 11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는데 핸들러는 정말 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28만 9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정말 내가 집에 갈 때 집에 주변에 뭔가 가는 길에 길목에 있다? 아니면 요 정도는 뭐 좀 진짜 산책 삼아 할 만하다 하면은 핸들러를 하고
사실 그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서 할 만한 부업이기에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런 핸들러는 이런 상태고, 그래도 간간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쏠쏠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찾아보긴 합니다. 대리 끝나고 대리 종료된 지점에서 혹시 이거를 핸들러를 하면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주말 저녁에 자기는 좀 애매하고 좀 산책 삼아 뭐 한 건 두 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해보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핸들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플리 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화 영어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외국인이 저희한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 저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친구한테 한국어를 계속 고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면은 첫 번째 수업은 무료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지정해 놓은 금액 따라 수업료를 받고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10달러를 설정해 놓았어요. 근데 여기 시스템이 몇 회 이상 채울 때까지는 수수료를 33%를 떼갑니다. 그래서 저는 10달러의 수업 중에 6.7달러를 수업을 받았고,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총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3.5달러를 벌어놓은 상태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인출하려고 하면은 한 번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말고도 이렇게 나머지 애들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은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고정적으로 다음 유료 수업을 전환하지는 않은 친구들이고, 이게 보면은 제가 시간대를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6시부터 아침 출근 9시까지 이렇게만 열어놨는데, 원래는 밤에도 열어놓고 주말에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제 스케줄상 그때만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수업은 무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론 선생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찔러보기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렇게 수업을 하면 영어 연습도 하고 공짜 영어, 전화 영어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저의 현재 스케줄상 지금 월화수목금토일이 꽉 차 있고, 제 개인 시간도 지금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콕 찔러보고 가기에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좀 제가 좀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시간대는 다 막아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일단은 고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뭔가 그래도 이 친구까지는 제가 계속 끌고 가겠다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만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은 더 늘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조금 더 나머지 N잡 부업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더 확장시킬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제가 나머지 요 아침 시간 이외에는 시간대를 더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프레플리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는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더 수익화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랑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운환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 지금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매일 운동을 하고 그때마다 제가 뭘 했고 뭘 느꼈고 그거를 조금 더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글을 만들어서 적고 있고, 근데 생각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글은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트래픽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사람들이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고, 최대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여기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 그리고 지금 제가 구성해 놓은 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뭐 했고, 어떤 제가 운동 세트를 했고, 느낀 점, 그리고 한 줄 명언을 적었습니다.
저 이 한 줄 명언 적은 이유는 물론 이거에 사람들을 조금 더 유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이날 이 명언을 보면서 저를 한번 마인드셋을 다잡고, 왜냐하면 저의 가장 큰 유튜버나 현재 주제는 동기부여 그리고 엔잡 그리고 운동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오늘의 짧은 일기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삶의 기록을 할 필요는 있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조금씩이라도 적어 놓자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운한 바디 체크,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리고 저 유튜브를 홍보를 하고, 최근에 제가 이게 쿠팡 파트너스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쿠팡 파트너스가 뭐냐면,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쿠팡에서 파는 물건의 링크를 따와서 여기다가 제가 적어놓은 블로그에 링크를 넣고, 다른 사용자가 여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에게 일정량의 어떤 퍼센테이지 그 수입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을 올릴 때마다 계속 쿠팡 파트너스 링크도 하나하나씩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쿠팡 파트너스도 보시면 지금 클릭은 39건이 나왔는데 아직 구매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환율이 0입니다. 이 부분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클릭까지는 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뭐 어디든 이게 네이버를 타고 들어왔든 아니면 티스토리를 타고 들어왔든 어디는 타고 들어왔는데 전환까지 안 갔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한 건이라도 전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되게 유의미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완료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환율 0이란 거는 뭔가 그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수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분석과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튜브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좀 놓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쿠팡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참고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짧은 일기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은 뭔가 조금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계속 짧은 일기를 쓰고 운동 관련된 내용을 쓰면은 조금 더 이거를 좀 합해 놓으면은 하나의 어떤 수필이나 하나의 그날 그날의 기록을 모아서 어떤 동기부여 관련으로 해서 전자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자책도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자책 검색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처럼 블로그나 이런 데 남겨놓은 것들을 뭐 제가 워드에 하나 다 옮긴 다음에 거기서 PDF로 변환하거나, 그리고 일정 양식에 있는 걸를 플랫폼 이용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쿠팡에 올리거나 해서 거기 쿠팡에 올리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제가 따와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요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요거는 생각 단계만 있고 조금 더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두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다시 티스토리 들어오면은 현재 티스토리는 제가 구글 애드센스를 연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뭐냐면 제가 일정의 양식을 충족하는 글을 올리고 난 뒤에 몇 개 이상 올리고 난 뒤에 구글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링크 홍보 광고를 저의 글에 삽입하는 것을 구글 애드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이게 사실 조회수만으로는 수익이 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상 아직까지 많은 유입이 없는 상태고, 그래도 뭐 노출수 29건에 수익이 0.01, 이거는 6월 14일 기준이네요. 전체로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총 0.1달러의 수익이 났습니다. 나머지 카카오 애드핏도 이것도 비슷한 구글 애드센스 같은 시스템이고, 이것도 한번 승인이 되면은 여기까지는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저는 일단 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를 위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에는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습관을 유지하고 시간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재테크 관련된 내용을 계속 넣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앞에는 생각보다 제가 뭐 유입이 안 돼서 어떤 키워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트래픽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재테크 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입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어차피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엔잡 관련해서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와 관련된 글을 계속 적으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고 어차피 글도 올리고 그래서 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팡 링크를 하나씩 넣어놨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게 다 구글 애드센스를 연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 들어와서 이 광고를 보고 아니면 어떤 팝업을 이런 노출이 됐을 때 그거만큼 퍼센트만큼 저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들어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많이 올려놨고 좋은 글이 많습니다. 이거 읽으면은 동기부여 되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습관을 관리하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나중에는 저의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도 이러한 글을 따라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제가 어떤 걸 느꼈고 뭘 생각했는지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런 주제로도 나중에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 부업 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저처럼 이런 직장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뭔가 부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뭐 잘 몰라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게 하나 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뭔가 루틴화된 시스템이 갖춰가고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좀 참고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시작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게 문어발처럼 계속 이렇게 이게 뻗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엔잡 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